안녕하세요. 문화카페. 시 한잔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영철 시인 모셨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시집에서 발췌한 게 아니라 최근에 발표하신 네. 전영철 시인의 시 한 편을 같이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물, 전영철. 물길이 끊어진 데까지 걸었지. 과거는 없지. 과거는 다만 기억이어서 돌아갈 수 없지. 기억이 기억을 잡아먹고 뒤집어진 거북이에 물려든 거북이같이.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그만 다르지 않네. 이제 내가 추문이고 중심이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사막의 뱀처럼 외로웠으니 기어가고 있으니 화내지 마시게. 모래알이 쓸고래에 자리 잡고 별처럼 빛나고 사포와 심장과 벌과 나무의 시간에 실같이 흩어진 해가 등을 짓누를 테니 무릎에 자물쇠를 채워 걸어두고 기어가고 있으니 화내지 마시게. 동굴과 어둠 속에서는 내가 켠 랜턴일 거야. 출구가 보이기도 하는 법. 없는 나 속에 나를 찾아 울음 주머니에 머물다간 마음이 가만 초록 여우로 변하니 기어가고 있으니 화내지 마시게. 네. 제가 바짝 긴장하고 읽었어요. 네. 진짜 몰입하려고 애썼어요. 네네네.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네. 네. 선생님, 이 시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시는 뭐랄까, 작년에 발표한 시이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50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세기를 살아왔는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떤가, 내 인생에 대한 지금 삶의 현주소, 지금 여기에 내 삶의 어떤 고백록 같은, 네. 자화상 같은 시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네. 뒤집어진 거북이에 몰려든 거북이 같이 이랬는데요. 네. 여기 과거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네. 사실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네. 거북이가 오더라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북이는 뒤집어지면 스스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주위에 거북이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뒤집어 주거든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그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어서 이제 어쨌든 그 등갑 있는 데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 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죽었죠. 아사하게 되죠. 나는 거북이가 스스로 뒤집지는 못한다는 걸 절대. 알고 있었지만 네. 그렇게 거북이들이 이타행을 하는 줄은 또 몰랐네요. 네. 이타행을 하는데 이 시에서는 이제 과연 몰려는 들었는데 내 삶에 나를 구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뒤집어졌을 때, 네, 50년의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뒤집어졌을 때 네, 과연 네. 다시 살 수 있게 이렇게 네, 돌려놔.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아직은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해줬으니까 않는다는 지금 이 것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 산 것 같은데 물론 생각이 나름이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여기서 그게 느껴지는 게 네. 나는 사막의 뱀처럼 외로웠으니 기어가고 있으니 화내지 마시게 이러는데 사막의 뱀, 네. 오아시스를 찾고 있죠? 오아시스라기보다는 오아시스를 찾는다는 목적 없이 사실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사는 이 삶이 사막에 다를 바 없었고 그게 오아시스든 무엇이든 거기를 향해서 난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실체가 늘 불분명했고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가고 있으니까 너무 닥달하지 말아라. 그게 내 주의가 됐던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나에 대한 어떤 평판이 되었건 나는 그래도 열심히 기어가고 있으니까 제재 바르게 따라오지 못했다고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그걸 화내지 마시게 이렇게 그래도 가고 있으니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시에 쓰고 싶었습니다. 괜히 외롭다고 멈추지 않고 기어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요. 나무의 시간이 실같이 흩어진 해가. 해가 실같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고 우리 지금 남성 시인이 남자 시인이 이런
감각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섬세하다, 네네. 예리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네네. 받았는데요. 등을 짓누를 테니 이렇게 했는데 네. 실같이 흩어진 해가 등을 짓누른다는 표현은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막이라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뒤에는 그걸 어둠으로 동굴로 치환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자취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서 뭐 결혼할 때까지 자취를 했으니까 20년, 30년 가까이? 하여튼 뭐 꽤 오랜 세월을 해서 실제로 제가 옷을 입어보기도 했고, 뜯어진 단추를 뭐 달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렇게 해를 보면 여기 사막이라는 공간이니까 결국 사막에 나를 누르는 건 이제 해거든요. 장녀라는 해고 뭐 꼭 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그 병 코로나 말고 해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화염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저는 이제 실이 트어진 것 같고 그것이 그 해가 결국 이 사막에 내가 기어가고 있는데 나를 누르는 건 그 해의 강렬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굴의 어둠 속에서는 내각한 랜턴을 네. 꺼야 출구가 보죠. 네네. 랜턴을 꺼야지만 저 밝은 빛이 네, 어둠 그렇죠. 속에서 밝은 빛이 대개는 보이듯이. 네,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나의 목표를 정해놔. 그래서 난 불을 켜고 저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걸 꺼야 출구가 보이는 거고. 그렇죠. 동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나의 긴 항로 또는 이 인생의 하나의 긴 동굴을 아니면 무언가를 통과하는 것이라면 늘 욕심을 갖고 보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반짝반짝 눈을 밝히고 저기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러는데 그걸 내려놨을 때 비로소 저기에 출구 저 빛이 바깥의 빛이 보여서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소소한 뭐 에피그램 깨달음 같은 그런 걸 사소하게나마 여기에 적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없는 나 속에 나를 찾아서 네. 울음 주머니 머물다가 마음만 가만 초록 여우로 변하니. 네. 아, 초록 여우로 변했다니까 이제 네. 조금 이제. 네. 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우는 초록색이 아니죠. 대개는 붉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이런데 일종의 보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렬한 색이 보색인 거잖아요. 이것과. 그래서 오히려 시적인 상상으로 붉은 여우보다는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울음 끝에 내 마음이 그런 기존에 있던 붉은색이 아니고 초록이라고 보색 효과에 그런 걸 좀 주고 싶었고 사실은 이제 시는 공부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긴 한데 그 분리거라는 사람이 쓴 초록의 여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고 아주 짧은 단편인데 거기에 이제 초록 여우가 나옵니다. 초록 여우가 동굴에 살아요. 동굴에 사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저 흰 닭을 만나요. 그래서 나와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외롭지 않게 같이 보낼래? 이 동굴에서 그랬더니 싫어 이래요. 그때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이제 토끼입니다. 토끼인데 갈색 토끼를 만나요. 갈색 토끼를 만나서 똑같이 질문하죠.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우리 같이 동굴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자 그랬더니 NO 그래요. 또 잡아먹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붉은색 다람쥐. 다 지금 뭐 붉은 다람쥐, 흰 닭, 갈색 토끼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토끼 동물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붉은색 다람쥐가 똑같이 또 잡아먹어요. 노라고 해서. 마지막에 뭘 만나냐면 이 장미 한 송이를 만납니다. 이 장미한테 똑같이 물어요. 그러고 나서는 장미를 이렇게 꺾어다가 동굴에 놨는데 다음날 돌아왔더니 장미가 시들어서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장미는 죽었는데 그 향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록 여우가 동굴에서 바깥을 보면서 이 향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뎌서 외로움을 이기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동화예요? 예, 동화입니다. 약간 어른을 위한 동화 같죠. 그렇죠. 근데 네. 동화도 듣고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게 선생님이 네. 결국은 초록 여우로 변해서 네.
기어가고 있으니 화내지 마시고 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네, 했어요. 네네. 처음에 약간 이제 외롭고 좀 짜증나고, 막 그런데 야, 나 가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랬는데, 긍정적이야. 결국은 어쨌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 네, 맞아요. 너에게 미만하더라도, 너가 보기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게 어떤 타인이 되었건, 누군가 신이 나에게 주었던 소명이 되었건, 신인으로서의 삶이 되었건, 또는 딸들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이 되었건, 그래도 부족하지만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기다려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선생님 잘생긴 네. 얼굴 나오게 손 좀 내주세요. 네네.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보는데 네네네. 화면을 보니까 손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이 시를 통해서 시인들이 또 독자들이 그런 뭔가 힘을 얻고 긍정적 그래 그래도 삶은 네네. 외롭지만 살만해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 걸어가야 돼 네네네. 이렇게 네. 힘을 준다는데 이 네. 시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고요. 네네. 제목이 몰 네. 상당히 몰입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몰을 찾아봤더니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함몰하다 해서 네, 빠진 것도 맞습니다. 있고 네. 뭘 이해라는 게 그렇지 네. 않다라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 가지 그래서, 뜻을 포함됐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네. 13개의 뜻이 있어요. 13개요? 네, 13개의 뜻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 던져지고 빠지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내던져진 게 인자의 모습이 네, 맞아요. 됐건 뭐 지구에 떨어진 거야. 부처님 말씀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어쨌든 이게 온 것이 그렇죠. 무언가에 던져진 거고 빠진 맞아. 거고 맞아. 몰입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뭐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뜻이 전부 다 좀 들어가 있었으면 한자가 아름다운 게 이제 우리 한글과는 다르게 표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에서 하나의 단어 또는 이런 외자 가지고도 수많은 뜻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 가까이 되면서 인생이 한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찾은 게 이 몰이라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죽음이고 던져지고 빠져있고 뭔가에 몰두하고 아직은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고 또 이 글자가 제가 사실 이제 한글보다 먼저 배웠어요. 마지막 세대인데 시골에 서당 비슷하게 워낙 시골 출신이어서 네네네 네 한글보다 그래서 이 몰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는 어두울 매라는 뜻이 있어요. 목매하다 할 때 이 매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 목매가 두 가지 한자긴 하지만 요 몰자도 어두울 매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시를 가르쳐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제 10대가 있는 시가 다르고 20대가 있는 시가 다르고 5, 60대가 있는 시가 같은 텍스트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간의 사람 스키마라는 게 삶의 여러 가지 정보,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마치 우리 뭐 아까 동화 얘기했지만 어린 왕자 같은 것도 10대 때 읽었을 때랑 지금 막 50대, 뭐 40대 이럴 때 읽을 때랑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영화도 어릴 때 봤던 영화랑 저는 사실 영화 중에서 러브 스토리를 여름만 되면 봐요. 그래요? 여름만 되면 이거 올해도 또 봤어요. 네네네. 따라라라 그 시작해 주인공이 벤치에 딱 앉았는데 그게 제가 젊었을 때 봤을 때하고 지금 매해 봤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영철 시인이 외자에서 많은 걸 포함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쓰신 것 같아서 저도 반갑게 읽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시집 출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뭐 제가 시집을 저는 뭐랄까 좀 과자긴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를 쓰고 뭐 시인이 되고 할 때 제가 평생에 딱 시집 5권 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문학사에 굵직한 시인들은 되게 1권 내지 2권이거든요. 물론 역사의 부침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뭐 소용돌이였잖아요. 이게 대한제국 이후에 뭐 식민지 시대 전쟁 뭐 여러 가지 혁명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지금들은 조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함부로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 좋은 시들 많이 내지만 저는 어쨌든 5권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3번째 시집을 제가 6년 텀마다 내거든요. 그것도 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번째 시집 가지고 이제 현대시학 작품상을 받았을 때 또 얘기했지만 제 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경전의 인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솔직하게 조금 머리로 이렇게 좀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시보다는 가슴으로. 조금은 가슴으로. 조금 가슴에 가깝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가슴에 가깝게 지천명 나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사실은 가장 큰 건 이제 제가 제 큰 딸과 4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늙음하게 늦은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보니까 이제 점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가슴으로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지적이고 막 이런 거에 함몰했다면 몰두했다면 지금은 좀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은 물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전학정 시인과 멋진 시 물을 함께 음미했는데요.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